여러분, 왜 착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착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순간이 많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착하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착하기만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많이 신경 쓰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좋은 성품이지만 이러한 태도가 지나치면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본인은 피로감을 느끼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용당하기 쉬운 착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절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서운해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정이 바쁘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 착한 사람은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지만 반복되다 보면 착한 사람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태도도 착한 사람들을 이용당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들어주고 위로해주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늘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착한 사람이 힘들어도 돕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결국 착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착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도 강한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착한 사람들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만들고 착한 사람은 점점 더 희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탁을 받을 때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참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내가 참고 견디면 된다는 생각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정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끌려가기보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무조건 착하기만 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명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착함과 현명함의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명한 사람은 배려하되 자신의 한계를 안다. 현명한 사람은 배려하되 자신의 한계를 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려와 희생을 동일시하며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곧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양보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익히며 성장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킬 때 배려는 더 건강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보다 진실된 관계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을 표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대치가 높아지고 결국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려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을 긋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압니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돕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조직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면서까지 상대를 돕는다면 결국 자신도 지치고 관계도 삐걱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까지 타인을 도울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도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대하는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 응하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도와주기 어려워라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자고 조언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배려의 시작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면 진정한 배려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도 진심을 다할 수 있고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려는 단순히 상대를 돕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지킬 줄 압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배려는 지속 가능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3. 착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결정한다. 착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배려를 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현명한 태도를 기르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미덕이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적으로만 판단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오는데 이를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억지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상대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에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순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부탁을 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착한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착한 사람은 그 실수를 감싸주고 자신이 대신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결국 부담은 착한 사람이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연민을 느낄지라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실수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냉정하고 차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순간의 분위기나 상대의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무조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착함은 순간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인간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현명한 태도를 가지면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면 타인에게 존중받으면서도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 현명한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요청을 들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얻기 위해 혹은 거절로 인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는 쉽게 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무조건적인 수용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다 보면 결국에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다 보면 불만이 쌓이고 이는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락은 스스로의 일정과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통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불필요한 일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는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한 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 주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혹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모든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태도입니다. 무조건적인 수락이 아닌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거절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은 순간이지만 현명함은 평생을 좌우한다. 착한 것은 순간이지만 현명함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기에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착하기만 한 태도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함을 넘어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며 거절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정과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장은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이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다 보면 지치고 후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현명함은 상대방을 무조건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고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배려를 실천합니다.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의 차이는 감정과 이성의 균형에서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부탁도 쉽게 들어줍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착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미안함을 느껴 계속 도와주지만 현명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그 친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조건적인 착함은 상대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적절한 선을 긋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계를 조율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만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불편한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단순히 착한 것을 넘어서 타인과 자신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착함은 순간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현명함은 평생의 관계와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